이거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요만한 플라스틱이 500원 했는데 많이 비싸졌네요.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10,000원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0만원에서 250만원짜리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죠. 안녕하세요, 페인터입니다. 옥상 페인트 두께, 공장바닥 페인트 두께 장비를 사용하면은 80에서 한 250만원짜리거든요.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이름이 뭐 건도막 측정기, 건조, 도장막, 페인트막 측정기라고 하는데 그냥 건도막 측정기를 해요. DFT 게이지. 이런 장비를 썼을 때는 너무 비싸죠. 공사 시공비 의뢰한 것보다 더 비싸게 느껴져요. 그런데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흔히 2mm로 한다, 뭐 3mm로 한다. 그게 2mm인지 1mm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해보는 것도 한 번밖에 시공은 안 할 텐데 되게 아이러니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80에서 250만원짜리 장비 없이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좀 있겠죠. 일단은 산수,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소개하려는 장비가 요겁니다. 그 넓은 면적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찍지는 못하거든요. 뭐 시작할 때 한 번 찍거나 끝나기 전에 한 번 찍거나 아니 중간에 한 번 찍거나 이래서 평균값을 보는 거예요, 주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뭐냐, WFT 게이지라는 건데요. 약자인데요. 웨트 필름 티크니스 게이지다. 이게 뭐냐면은 웨트 젖은 필름 도장막이죠. 막 어떤 막 티크니스 두께, 게이지가 측정기죠. 측정기다. 글씨가 제가 안 예뻐서 죄송합니다. 젖었을 때 도장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다. 무슨 소리냐, 우리 보통 DFT 게이지라는 장비는 페인트가 건조되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하는 장비고요. 이거는 페인트 바른 지 한 1, 2초 바르고 나서 바로 측정을 하는, 젖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폼 게이지다. 폼이 뭐냐면 빛, 한글로 빛이라죠. 빛. 이런 빛이에요. 이거랑 뭐 요철이 있죠. 있을 수 있는 느낌상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습도막 측정기다. 도막은 뭐냐, 도장막이죠. 같은 말이에요. 습도막 게이지다, 습도막 측정기다, 뭐 컴 게이지다, 웨트 필름 티크니스다, WFT 게이지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괜히 어렵게만 들릴 뿐이고요. 한번 듣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용어를 몰라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못해도 한 4가지를 우선 이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론이라면은 실전 아니면 너무 짜증나죠. 근데 이걸 아셔야 우선 개념부터 아주 쉽게 파고들어야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다른 사람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갖고 그 사람들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 부피에 대해서 요거부터 알아보자. 부피는 뭐다? 면적 곱하기 높이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요거는 접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유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유를 이 컵에 담으면은 여기까지 차요. 이 우유를, 똑같은 이 우유를 여기다 안 담고 이 접시에다 담아볼게요. 담으면 딱 요렇게 끝까지 다 차요. 용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이 부피와 이 부피는 같은 거죠. 바닥의 면적이 5다. 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4로 여기 4다. 그러면은 총 부피는 20이네요. 그러면 요 면적은 더 넓겠죠. 알고 봤더니 요 면적의 밑바닥이 면적이 10이었어요. 근데 요 높이를 보니까 2가 된 거예요. 이것도 20이네요. 딱 목까지 차니까. 다 같다. 형태는 바뀌어도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로 해가 다 같다. 그러면은 페인트를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은 페인트가 이만큼 올라오겠죠. 그러면 요 면적에 20L로 가정했을 때, 요게 20L로 가정했을 때 요 면적이 10이다. 그러면은 요까지는 2가 올라오겠죠. 2가 이 액체가 10이고 요거는 이만큼 올라왔죠. 알고 보면 이 높이가 페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께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면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공장 바닥이나 옥상 바닥이라고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면적 넓잖아요. 그 면적은 우리가 자로 재서 알 수 있죠. 그 두께. 제일 중요한 건 뭐 면적 곱하기 높이가 부피인데, 이런 용기에 담겨있던 어떤 유형으로도 변할 수 있는 액체가 요 위에 발려져 있잖아요. 얇게. 그 면적도 그렇지만 두께가 아주 얇아도 그 높이가 곧 두께다. 이거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이론이나 개념에 대해서 아시고 그걸 해야 된다. 안타깝지만 대신에 이거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요만한 플라스틱이 500원 했는데 많이 비싸졌네요.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10,000원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0만원에서 250만원짜리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죠. SVR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또 뭐 영어다. 뭐 싫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한글로 고형 부피 비, 아니면은 고형 용적 비. 용적이 부피거든요.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약자예요. 솔리드 고체, 볼륨, 부피, 레이쇼, 비율.
이걸 왜 알아 그냥 뭐 쓸데없이 그냥 뭐 이게 측정하는 방법만 알면 되지. 사실 이 측정은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이런 개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 이거를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페인트가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요. 그럼 페인트가 도대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페인트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냐면 피그멘트, 알료 뭐 염료도 조금 들어가겠죠. 솔벤트, 용제, 어덕트, 첨가제, 바인더, 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인더와 수지와 개념이 뭐 구체적으로 따지는 분도 있는데, 송진 아시죠? 나무 기름, 송진 보면은 우리 소나무 송진 보면은 뭐 같은 액 같은 거 나오는데 시간이 되면 나왔다가 액체로 흘러 나왔다가 공기에 좀 오래 있으면 딱딱해지고 그렇죠. 바인더 영어로 봤을 때는 좀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 연습장 보면은 스프링으로 돼갖고 묶어져 있죠. 묶는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넷. 바인더가 얘네들을 묶어주긴 하는데 흐름성이 잘 없죠. 유동성이 잘 없다고요. 페인트 같은 녹여준 거를 흐름성이 좋고 막 이렇게 액체답게 하는 거는 이 용제가 하는 겁니다. 솔벤트하고 용제죠. 희석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희석제의 역할은 뭐냐면은 희석을 시킨다, 묽게 해준다는 거고요. 액체 유동성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희석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틀린 거예요. 솔벤트하고 실러. 요 용기가 있다면은 페인트를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액체가 담겨 있겠죠. 얘네들은 마르거나 페인트가 딱딱해질 때 말라갖고 딱딱해지겠죠. 그럴 때 남는 애들이에요. 요 위에 판이 됐든 어떤 물체가 됐든 바닥이 됐든 옥상이 됐든 남아갖고 형태를 유지하는 애들이라고요. 얘네들은 세 가지 애들은 거의 고체고 반고체죠. 액상. 근데 용제 얘네들은 증발이 돼버려요. 휘발이나 증발이 돼버리니까 안 남는 거죠. 얘네들은 남는데 얘는 안 남아요. 다 날아가요. 결국에는 SVR에서 고체, 부피, 고형 뭐 같은 말입니다. 고형, 비율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고형, 용적, 여기서 솔벤트는 증발해버린 데 있죠. 휘발. 그 중에서 이 한 가지가 증발로 해갖고 여기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네 가지를 구성하는 게 페인트 부피랬죠. 그 부피가 고체로 되는 고상, 고체, 고형 뭐 이런 식으로 고체로 되는데 과정이 있어서 하나 얘네 솔벤트는 날아가 버리고 얘네들 세 개가 남는데 그 비율이 얼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부피로 처음에 발랐어요. 페인트 부피로 발랐는데 고형부만 남고 요런 솔벤트라는 용제는 액체는 날아가 버리는데 남는 비율이 얼마다. 그게 SVR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는 것만 측정이 되잖아요. 액체는 날아가 버리고. 페인트는 그렇다. 그래서 SVR이 뭐다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부피 속에서 여기 안 날아가 버리면 SVR이라는 이 개념을 알 필요도 없고 이런 단어도 알 필요도 없고 이리 복잡하게 뭐 알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페인트를 발라보니까 이만큼 두께로 발랐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 이만큼에 처음에 한 이만큼의 두께로 발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요 두께밖에 안 남았다. 어디 갔느냐? 하늘로 날아갔죠. 그런데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페인트마다 다 틀려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제품 라벨에 고형분이 있었는데요. 알아보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안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많이 있죠. 엄청 많아요. ACC, 제비, 사마, 노루 이거 다 짐승들이네요. 그리고 요턴, 뭐 RPK, 벤자민 무어, 뭐 베어, 펜톤,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제품마다 각 고유의 제품마다 기술 자료 검색이라고 이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이거를 사진 찍듯이 찍으면은 연동이 인터넷에 연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회사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나오네요.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다운로드를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시트라고 기술 자료집이 나와요. 이거는 페인트마다 전부 틀립니다. 자세히 보면은 고형분 용적비라고 있어요. 35%죠. 아까 그 제품은 35%인 거예요. SVR이. 고형 용적비 35%의 SVR이다. 수학 중에 분수 있죠. 분수. 그리고 퍼센트, 소수. 이 세 개 다 같은 거 아시죠? 35%가 뭐냐면은 프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요거를 없애버리면은 요래 되고요. 요거를 계산해보니까 0.35가 되네요. 0.35가 된다. 다 같은 말이다. 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SVR이 35%다면은 100분의 35다. 그게 0.35다.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페인트를 부었을 때 이 페인트가 SVR이 35%로 했죠. 이렇게 0.35요. 이 페인트를 발랐을 때, 칠했을 때
젖어있는 상태겠죠. 첫 상태는 마르기 전이니까요. 이 부피가 나중에는 마르게 된다면 0.35만 남는다. 페인트를 칠했을 때. 젖어있을 때 페인트가 증발이 되거나 휘발이 되면 용제가 0.35%로 이 영향을 받고 0.35%로 나중에는 남게 되는데, 이 면적에 있어서 두께가 처음에 젖어있을 때 있는데 한 이 정도 되겠죠. 말랐을 때는 0.4%만 남는다. 곱하기 0.35% 그럼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점은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랬는데 처음 젖어있을 때의 부피에 속하는 면적은 이 면적이고, 또 나중에 말랐을 때, 페인트가 말랐을 때 부피 속에 속하는 면적은 또 이 면적이에요. 면적이 같겠죠. 이 부피라는 게 면적 곱하기 높이, 이 높이가 뭐랬죠? 두께랬죠. 곱하기 0.35인데 그게 나중에는 변환돼 갖고 마른 상태의 면적 곱하기 높이 두께다. 처음 측정할 부피와 나중 측정할 부피는 틀려지는데 높이만 달라지는 거죠. 두께만. 면적은 이걸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니까 이거는 생각해 줄 필요는 없겠죠. 동일하잖아요. 그럼 뭐만 변했다? 같은 면적에서 높이, 두께만 변했다. 그러면은 젖어 있었을 때 두께가 0.35%로 마른 상태의 두께, 나중에는 남게 된다. 젖어 있었던 게 0.4%가 마른 쪽이 되는 거니까 습 도장막 두께 곱하기 0.35는 건조 도장막 두께가 된다. 요게 뭐다? 페인트마다 종류가 틀리지만 방금 보여드린 요 페인트의 SVR이다. 이거는 영어로 쓰면은 WFT 웨트 필름 thickness, SVR 건조도막 도장 두께, DFT 드라이 필름 thickness,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요. 요게 젖은 페인트 두께고요. 평면 위에 젖은 페인트 두께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마이크론 단위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젖은 페인트 위에 푹 찔러 보면요, 요 높이가 점점 높아지죠. 그러면은 여기 먼저 아무래도 앞에 먼저 데일 거예요. 여기는 안 데이겠죠. 여기가 더 높다면요. 양끝이 여기나 뭐 데이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데이는 지점에 맞는 게 페인트 두께다, 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페인트가 이 파란색 색상보다 더 높게, 더 두껍게 발려 있으면은 여기는 충분히 데이고 남겠죠. 남고 또 여기도 데일 거예요. 이렇게 데이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여기가 데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안 데이겠죠. 안 데이는 어느 순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데이는 찍었을 때 이 데이는 높이가 페인트 두께다. 그것도 젖은 페인트에 측정되는 두께다. 그러면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페인트가 많이 드니까 일단은 1mm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1mm. 과연 얼마를 했을 때 1mm는 우리가 줄자로도 측정이 가능하니까 1mm가 되느냐, 35%가 돼야 되니까 겪으니까 이거를 나눠준다 했죠. 1mm 나누기 0.35 0.85mm가 돼야 나중에는 1mm로 남는다,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2.85mm는 몇 마이크론이죠? 2850 마이크론이 2.85죠. 여기는 25 마이크론부터 3000 마이크론이나 되어 있는데, 그럼 2.85 마이크로미터니까 처음에 젖었을 상태가 2.85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2.85 여기에 와야겠네요. 2850이면 여기와 여기 사이겠네요. 적어도 여기는 페인트가 묻어야겠네요. 요를 했을 때 높이 단차가 보이시죠? 요 오른쪽 보이시는 오른쪽 이쪽부터 점점 높아지잖아요. 페인트 두께가 2800까지 페인트 두께가 와야 나중에 1mm가 된다. 해봅시다. 페인트 붓는 것도 바르는 거죠. 발랐을 때입니다. 근데 두께가 많이 나가서 일부러 바르는 것보다 거의 부었어요. 2.85면 상당한 두께라서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테스트라서 다른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25부터 150까지 있어요. 마이크론 단위죠. 이거보다 높이가 많이 나오니까 다 찍히죠. 그러면은 다음 걸로 해봐요. 와, 요거도 요까지는 충분히 찍히죠. 그럼 또 다음 걸로 해봐요.
와, 이제는 조금 낮아졌죠. 그럼 또 다음 걸로 안 찍히는 거예요. 650 마이크론부터는 안 찍히죠. 600 마이크론까지는 여기 보시면 페인트가 묻어 있죠. 요철에 윗부분이 묻어 있어요. 근데 요까지도 다 묻어 있는데 650 마이크론에서는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젖어 있는 요 두께라 하죠. 페인트 두께가 600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면은 요 두께는 나중에 말랐을 때 2850의 두께에 가야지 1mm가 되는데 그 두께만큼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두께를 더 올려줘야겠죠. 더 올려줍니다. 근데 수성은 이렇게 두껍게 바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페인트가 남아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더 재볼게요. 더 두꺼워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더 재볼게요. 이거 충분히 젖었어요. 요거보다는 더 높겠죠. 2000 마이크론까지 여기 보이시죠? 페인트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웨트한 상태 요 근방에는 2000 마이크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800까지 돼야 된댔죠. 2mm에 35%면은 1mm가 채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 두께랑 틀려요. 요 두께 많이 고여 있는데 여기 한번 3000 마이크론까지 다 적시고 말겠죠. 여기는 지금 한 20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000인 거예요. 이게 편차가 좀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런 걸 감안하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테스트한 결과물이거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수성의 도장막 두께 최대 한계치는 보통 40 마이크론에서 50 마이크론 정도거든요. 이외 한 대에도 80 마이크론 정도인데 이거는 뭐 몇 미리가 넘었으니까 사실 맞지 않은 행동이겠죠. 어쨌든 뭐 페인트도 아끼는 겸 그냥 수성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이 사이즈를 보면 되거든요. 이 사이즈 요쪽에 있는 사이즈 1mm 정도가 되면 되는데요. 이 필름 두께가 거의 1mm가 맞아야지 우리가 원했던 테스트가 맞게 되는 거 0.35가 되는 게 맞게 되는 거겠죠. 자, 봅시다. (1mm가) 조금 안 되네요. 여기 0.2거든요. 1mm가 조금 되진 않아요. 아무래도 페인트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저렇게 기울어지고 이 테이블이 좀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쏠린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긴 많은데요. 이건 좀 두꺼운 부분은 얼마 정도인지 확인만 해봅시다. 이것도 1mm가 채 조금 안 돼요. 되진 않네요. 또막 게이지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블로그 주소는 제 유튜브 소개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